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고충민원 행정사라는 그런 상호로 행정사 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면서 조사관 또 어떤 고질민원만을 전담하는 특별조사팀장 그리고 이제 민원 과장을 몇 군데 거쳐서 이렇게 퇴직을 했습니다. 37년간 근무하고 지금은 이제 행정사로서 이제 9년째 이렇게 행정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건 갑이죠, 여러분들. 갑질한다고 그러죠. 예, 다 공무원들이 갑질하는 건 아니고 일부 그런 경우가 있죠. 갑의 입장에서 일도 하고 지금은 이제 을의 입장에서 일하죠. 똑같아요, 변호사와 같이. 의뢰인의 그 입장을 대변해서 해야 되니까 때로는 뭐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침소봉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없던 것도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게 변호사입니다. 그게 행정기관의 일을 대신하는 행정사 일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로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의신청,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기관이 이제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또 방문해서도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 일정한 서식에 갖다가 대입해서 제출하는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써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써서 이렇게 제출하는 민원도 있고, 민원의 종류를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충민원을 제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필요성이. 여러분들 고충민원이라고 나 고충이 있어 이런 말은 하지만 그게 고충민원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다니까요. 일반 민원은 여러분들이 그 해당 기간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입장을 들어줘야 돼. 여러분들의 요구를 이렇게 받아들여 줘야 될 그런 그 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게 일반 민원이에요. 그런데 고충민원은 뭐냐? 거기서 받아줘야 되는데, 거기서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줬으면 좋을 텐데 안 들어줬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고 좀 부당하기도 하다. 이런 게 있으면 고충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심판은 각 시도에서 행정심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초지자체, 시군구청, 거기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 광역지자체, 한 계단 위에 있죠. 도, 충청북도, 경기도, 여기 제출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용인시에서 이 거부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행정심판을 제출할 때는 상급기관으로 하는 거예요. 상급기관에 전부 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각 시도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의 일이야. 뭐 도로공사 일이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 일이라든지 LH 공사 일이라든지 뭐 어떤 국가기관의 일이 있어요. 뭐 공기업이나 지방공사나 뭐 어떤 산하기관에 이런 일 또 시도에서 잘못한 거, 시도청에서 잘못한 게 있죠. 그런 거는 중행심을 올리는 거예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 제가 근무했던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권익위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행정심판으로 제출하면은 이길 수 있는 게 있고 행정심판에 되면 기각될 수 있는 게 있고 각하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하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각 기간 내에 그 해당 기간 내에 해야 된다. 이의 신청은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처분 기간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에요. 내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나한테 우편이 접수된 날로부터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0일 이내에는 이의 신청을 다시 그 기간에 해. 그럼 이의 신청 그 사람들이 다시 검토하는 게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검토하는데 이의 신청은 잘 안 받아들여져요. 대개 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아주 뭐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러면서 이의 신청을 하면 받아들이지만 그대로 제출하면은 내용도 그대로고 그러면 이의 신청은 거의 기각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행정심판이라는 제도 인용률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각 시도에 평균 보면은
이제 뭐 강원도 같은 데는 인용률이, 그러니까 인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 누구든지 신청한 사람이 이기는 거, 행정심판은 청구라고 그러죠. 청구인이 이기는 거, 선고인의 손을 들어주는 거, 그게 인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인용률을 보면은 낮게는 강원도 같은 데는 23%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래도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정소송 가면은 10%밖에 안 돼요. 제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담당했던 부장판사했던 분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눠봤어요. 서로 이제 지금도 협력해서 서로 일을 하는데, 행정심판으로 가야 된다. 행정소송에서는 인용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행정소송은 여러분들이 잘해도 10%밖에 못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 말을 제가 들어보고, 제가 행정심판에서 증거를 행정소송 가면은 10% 정도, 그거는 더 이겼어요. 사실은 더 이겼는데 10%가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많이 행정심판은 아까 강원도 같은 데는 23%고 울산 같은 데는 또 54%야. 그리고 시도 간의 인용률이 차이가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를 이제 제가 행정심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광주 이런 데는 또 높아요. 또 45.9% 인천 같은데 그런 데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전라북도 같은 데도 40%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반 정도를 인용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용률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써야 돼요, 행정심판을.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잘 쓰고 잘해서 이겨야 되는데, 행정심판이 이길 자신이 없는 게 있어요. 법으로 안 되는 거는 행정심판 가서 못 이깁니다.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법대로 안 해줬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가면 이길 확률이 많아요. 그 평균 인용률이 뭐 한 30% 된다. 30% 정도 돼요. 그 30% 되는 게 법령을 해석을 잘못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를 안 해줄 거나, 상당히 신청인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고 법으로 해주게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받아들여줘요. 그런데 뭐 이렇게 감성적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이렇게 행정심판을 하지는 않아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건 소송에 가서 다투라 이거죠. 그래서 소송에서 다투면은, 그렇게 소송에서는 인용률이 그래 낮은 거예요. 10% 이래밖에.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래서 행정심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행정심판으로 다퉈봤자 이거는 무조건 지는 게 있어요. 그건 괜히 여러분들 그 시간과 그냥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행정심판도 재판이나 비슷한 거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재판이 행정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쌓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이러니까 행정심판 안 되는 거는 하지 마셔야 돼요. 안 되는 거는 고충민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권익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0일을 경과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90일이 지났어. 그러면 행정소송도 못하고 행정심판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고충민원이에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고충민원 신청은 사실은 거의 뭐 행정심판과 준하게 그렇게 신경을 써서 잘 작성해야지 돼요. 고충민원 받아들이는 거는 뭐 전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고충민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전문적인 그런 경험이나 전문적인 노하우나 어떤 그 분야에 잘하는 분한테 이것을 맡겨서 어떻게 서로 이기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인용 가능성, 이거를 잘 봐서 어느 전문가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또 이제 행정심판으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 민원을 얘기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행정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은 별도로 또 고충민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